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이제 논술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면 전범인 대학들이 있어.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비선택 과목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표준적인 얘기를 좀 하면, 보통 이제 미적분 선택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학통이나 이제 기하가 비선택자인 친구들이 있지. 대신, 미적분이 비선택인 경우에도 큰 틀에서 차이는 없기 때문에요. 쌤이 비선택 과목이 학통, 기하라는 전자에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전에 캐스트에서도 워낙 중요한 거라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어. 그러니까 일부 내용은 좀 중복이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든 오늘은 비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법하고 계획 짜는 법, 그거를 큰 틀에서 좀 설명을 좀 할게. 자, 일단 그 비선택 과목은요, 그 공부할 때 기준이 있어. 자, 비선택 과목. 자, 일단은 그 내신 또는 수능 때문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은 공부한 거야, 얘들아. 대신 이제 이건 있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뭐 N수생인데 작년에 미적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학통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그 친구들은 미적분은 비선택 과목이지만 공부한 거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사실 뭐 선택은 아니지만 뭐 내신으로 지금 학통을 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나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3인데 저는 이번 학기에 들을 예정입니다. 그럼 열심히 들으면 돼.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때문에 공부했던 사람은 공부한 그 수험생은요. 당연히 뭐 보완 정도는 좀 하겠지. 보완 정도는 좀 할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아니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쌤이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비선택 과목은 정말 노 베이스. 선생님 저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노 베이스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공부한 수험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비선택 과목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 수능식으로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수능 선택자만큼 해야 되나요? 하면 좋지.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니멈 학습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그 더 하면 당연히 좋은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거야.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많이 하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그치,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쪼개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미니멈이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그 문제로 물어보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수능 선택 문제로 말할 수가 없어. 왜 말할 수가 없냐면 기본은 비슷해.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수능하고 다르게 나와. 논술 자체가 학통 기하가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적분조차도 다르게 나와.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수능이 편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학습은 수능 3점은 해결하고요. 4점은 끝까지 해결은 못해도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건지 이해 정도야.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니멈이라고. 미니멈.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이 정도면 논술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베이스는 어느 정도 된 거다. 그러면 베이스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못 풀지. 그치, 당연히 못 풀지. 선생님, 베이스로 풀리는 문제도 일부 있던데, 난이도가 낮은 건 풀리겠지. 왜냐면 논술도 가끔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섞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실전력은요.
이런 비선택 과목의 실전력은 논술 문제로 훈련해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선택 과목도 논술 문제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사전 작업을 얘기하는 거야. 쌤이 얘기하는 건. 오늘 얘기하는 건 그 사전 작업이야.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은요, 상반기에 끝내야 됩니다. 반드시 베이스 작업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져야 돼. 늦게 시작하면 진짜 불리해. 늦게 시작하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진 않아, 이론상.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비선택 과목을 2시간씩 할 수는 없어, 9월 달에. 잘 생각해봐. 9월이면 어때? 8월이나 9월이면. 아니, 수능도 가깝고 논술 시험도 가깝게 남았는데, 남들은, 뭔가 실전 훈련하는데 자기는 지금 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어. 잘 되겠니? 그치. 되게 조급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점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요. 내 약점이 남의 약점보다 덜 약하면 유리하다야. 그러니까 비선택 과목은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비선택 과목인데 완벽하게 어떻게 해.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한 2, 3년 과정을 짜야 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 약점이 남의 약점보다 덜 약하면 유리하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자꾸 초반에 서두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비선택 과목을 안 하면 실제로 여름부터는 이 비선택 과목 공부 또는 여기서 이제 공부는 이제 베이스를 얘기합니다. 왜? 어차피 실전은 여름에 해도 되거든. 어쨌든 간에 이 비선택 과목의 공부 여부가 유리천장 역할을 하는 거야. 즉 내가 실력이 생각해봐. 우리가 논술 전형을 하는 이유는 뭐야? 기회를 늘리려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기회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논술 전형을 하는 이유는 정시 예상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야. 단순하게 기회만, 기회 늘렸는데 다 떨어지거나 낮은 대학 쓰면 그게 기회니? 의미 없는 기회지. 그치? 그러니까 정시 예상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내가 비선택 과목을 아예 안 했어. 배운 적도 없는데.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능 성적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정시 예상 대학이 싹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정시 예상 대학 논술도 해봐야지 하고서 정시 예상 대학의 시험 범위를 딱 봤더니 전 과목이야. 그러면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칙적으로는요, 그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 왜냐면 이때까지도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런 유리천장을 만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기가 수능 페이스까지 생각해 가면서 목표 대학을 잘 골라야 돼.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목표 대학은 계속 변해.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더 선명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목표 대학이, 목표 예상 대학일 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높은 대학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동홍 이상이면 다 전범이야. 건동홍 이상이면 다 전범이야. 물론 건동홍 이하에서도 일부 학교가 학통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학교도 있긴 해. 그렇지만 어쨌든 쌤은 전범만 놓고 얘기한다면요. 건동홍 이상은 다 전범이다. 성대만 제외하고.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본필이 어디 갔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비선택 과목까지 끝내고 저는 이제 논술을 본격적으로
논술 훈련을 들어갈래요? 이러면 안 되더라. 이러면 늦어. 왜냐면 비선택 과목을 우리가 지금 베이스 작업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비선택 과목을 자기가 해놓으면 이제 전범위에 대한 논술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베이스만 작업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논술에 대한 훈련은 전혀 안 돼 있어. 너무 늦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상반기에는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통 플러스 미적분에 대한 논술 훈련과 비선택 과목의 베이스 작업을 동시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병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커리도 이렇게 짜져 있어.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커리 앞부분이 물론 이제 커리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커리 두 개가 수리논술 마인드 캠프랑 수리논술 실전 길라잡이란 말이야. 가장 큰 커리 두 개가 시간도 길고 볼륨도 좀 많고. 근데 이 상반기 때 하는 이 마인드 캠프에는 미적분까지만 다룬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길라잡이에 가야 비선택 과목에 기출이나 이런 것들도 실려 있다고.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래서 공부 계획 짤 때는요 병행해야 돼. 물론 비선택 과목이 해당되지 않는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닌 친구들은 당연히 이 캐스트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그렇지 공통 플러스 미적분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선택 과목을 하는데 얼마큼 걸리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쌤이 여기다 쓰는 건 미니멈이야. 그러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요. 중요하지. 어떤 공부? 일단은 각 두 과목이지만 한 과목만 그냥 얘기를 할게. 일단은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개념, 원리, 공식 같은 것들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냐면 이론 수업이지, 이론 수업. 그러니까 이건 이론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통 병행하는 게 좋아. 어떤 친구는 뭐 다섯 가는 친구도 있는데 쌤은 병행하는 게 좋다고 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치. 이 수학이라는 게 개념 안다고 또 내게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풀이를 일부 해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는 굉장히 뭐 어려운 걸 하라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뭐 유형이라든지 유형 문제집 내지는 내신 문제집 정도도 괜찮아. 가끔 보면은 이거보다 이런 거 배우고 나서 배우는 수능 기출로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 물론 수능 기출을 유형이나 내신처럼 정리해 놓은 건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 높은 책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베이스 작업할 때. 차라리 이런 게 익숙해지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푸는 것보다 적당한 수준의 쉬운 문제를 네다섯 개 푸는 게 더 나아. 왜? 어려운 문제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개념, 원리, 공식 같은 거에 익숙해질 시기이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걸로 머리 싸매는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를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단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책을 추천한다면 CPR인가? CPR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쌤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면 돼. 그러면 문항수는 어떻게 되나요? 문항수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어. 똑같은 100문제를 풀어도요. 남는 게 다르단 말이야. 사람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학 공부하지만 누구는 1등급 나오고 누구는 4등급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건 미니멈이면서 표준이야. 그래서 보통 한 과목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과목당 한 150에서 한 200문제 정도를 얘기해.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로. 아니 3점 정도 수준이어도 괜찮아. 2점은 너무 쉽고요. 그러면은 자 봐봐.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쌤 강의에 이런 강의가 있단 말이야. 엑기스 강좌. 그치? 예를 들어서, 뭐, 그 논술을 위한, 엑기스 강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쌤 거는 이제 학통편도 있고, 기하편도 있고, 미적분편도 있어. 그러면 학통하고 기하만 놓고 얘기하면, 학통하고 기하가 각각, 학통이 쌤 기억으로는 13시간 정도야. 문제는 없어. 기하도 한 13시간 정도야.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길어. 미적분은 문제도 조금 있고요. 깁니다. 왜? 뭐 어쩔 수 없어. 학통, 기하, 미적분의 평균 난이도를 놓으면 미적분의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쌤 강좌를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개념, 원리, 공식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아가는데 13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야. 미적분은 좀 더 걸리고.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병행해서 내신이나 유형 문제집을 푼다고 쳐보자고. 쌤, 근데요, 어떤 책은 문항수가 이거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문제를 보려고 해. 근데 어떤 문제집이 400문제야. 그러면 짝수나 홀수만 보면 되잖아. 그럼 문제집이 아깝잖아요. 아니지, 아까워하지 마. 그거 버리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실전 가서 보면 내가 골고루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돌아와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안 푼 문제, 그 보완이 필요한 주제만, 섹션만 안 푼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새 책 안 사도 돼.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학통 선택자인데 학통 문제집을 대충 풀고 버리더라. 그럼 업어와. 그래서 새 책으로 보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렇잖아. 꼭, 열심히 안 할 사람이 도구 탓하는 거야. 그게 뭐 남의 본 책이면 어때.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친구가 보던 책 업어와도 돼. 뺏지는 마시고요. 요새 학폭이면 애들아 대학 못 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에서, 그치, 간단한 문제 훈련을 통해서 이걸 더 강화시키란 얘기야. 그러면 쌤, 150, 200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이제 본인, 이게 사람은 다 달라. 어떤 친구는 흡수가 빠르면서 수학을 원래 좀 잘하는 애야. 그러면서 막 150문제 푸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분? 막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400분, 500분 뭐,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 그 다음에 보완까지 하면 좀 더 걸리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과목당, 그래도 요 정도는 봐야, 내가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조금 이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가면서 이해가 더 강화가 되는 거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통 요게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10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돼. 그러면 한 과목당 대충 뭐야? 한 과목당 25에서 30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수능 과목을 공부할 때 25시간에서 30시간 하면 수능이 완벽해지니? 완벽해질 리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쌤이 말하는 미니멈이야, 미니멈. 하다 뭐 특정 주제는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가 크게 3개야. 경우에서 순열과 조합 같은 거 있고요. 확률의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있다고. 난이도가 배울 때 난이도는 비슷해. 그리고 그 배울 때는 일부 학생들은 뒤에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배우고 나서야. 배우고 나서 난이도는요. 이렇게 돼. 이쪽이 앞에가 난이도가 훨씬 높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앞에 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일단은 빨리 한 바퀴를 돌리고 한 바퀴를 돌리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앞에 문제에서 틀린 경우가 더 많이 생겨. 유형도 훨씬 많고요. 뒤로 갈수록 거의 기계적으로 푼다고. 그러면 이런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공부할 때 자기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공부할 때 뭐 이런 부분을 더 본다든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이제 미니멈 이 정도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 쉬운 게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딴 공부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기하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난이도가 얘도 크게 세 개야. 2차 곡선, 벡터, 공간도요. 그럼 얘들은 난이도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벡터를 제일 어려워해. 왜? 벡터는 이제까지 다뤄본 적이 없는 수학이거든. 2차 곡선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2차 곡선은요, 2차 곡선을 다뤄본 적이 있어. 대신 이제 더 추가적인 걸 더 배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미적분은 어때요? 미적분은 개인차가 좀 있더라. 미적분은 거의 골고루야. 근데 어쨌든 학통하고 기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다고 했어. 나중에,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됐다라는 걸 또 아예 그냥 생각에 두고 공부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된다. 물론 이건 선생님 거로 예를 든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싫어. 선생님 거 싫어. 나는 제대로 배울 거야. 나는 제대로 강의 안 하나? 뭐 어쨌든 간에 제대로 배울 거야 해서 그 어떤 수능 선생님의 그 개념 강의를 듣는 애들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수능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으면 그 안에 문제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를 따라서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개념 강의를, 그치? 여기다 표시해 줄게. 그러니까 수능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도 돼. 개념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도 됩니다. 대신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게 개념 강의 듣는데 시간은 좀 차이가 나긴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짧으면 뭐 30시간, 어떤 선생님은 길면 뭐 한 4, 50시간 정도 나오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럼 토탈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비선택 과목이 2개가 약하다면 지금부터 잘 서둘러야 상반기에 끝낸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저는요, 2, 3, 4월 달에 예를 들어서야 확통을 잡고요. 5월부터 7월 초까지 기하를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 아니야, 얘들아. 이게 생각보다 이거 3달 정도라고 볼게. 3달 정도면 몇 주 나와? 그치? 12주 정도 나와. 그럼 일주일에 2시간씩 해야 24시간 나온다고. 그쵸? 일주일에 2시간 해야 24시간. 일주일에 2시간? 근데 봐봐. 논술 공부 시간 쌤이 큰 틀에서 얘기했지. 6시간에서 9시간. 사람마다 개인차는 날 수 있다. 논술에 대한 그 집중도나 이게 다르니까. 그러면 어떤 친구가 나는 논술 공부를 7시간 하기로 했어요. 그럼 5시간은, 그치? 5시간은 공통 플러스 미적분으로 논술 훈련을 하고, 2시간은, 그치? 뭐 학통. 그 다음에 요 시기에는 뭐 기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한 10에서 한 12주 나오겠지. 뭐. 꼭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시간을 정말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미니멈의 그 작업을 하는 게 지금은 일주일에 2시간을 아까워하면 그런 방법이 없다.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일주일에 2시간이 부담이 크게 되진 않는다고 봐, 쌤은. 왜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수능 공부를 내가 일주일에 5, 60시간을 하는데 남의 강의 듣는 거 포함이야. 50시간 하던 걸 48시간으로 줄였어. 얘를 하느라고. 그랬더니 수능이 막 무너져. 그게 말이 되니? 그렇잖아. 그거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쌤이 원하는 건 수능 페이스를 크게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내가 길게 봤을 때 제대로 된 논술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멈의 시간을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안 했어. 그래서 이제 7월이 됐어. 그럼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부담이 되는 거야, 얘들아. 7월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통을 끝내고 8월에 기하를 끝내고 9월에 연세대 시험을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계획은 그럴싸하지. 그치? 근데 실제로 해봐.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돼. 하루에 1시간이라는 거가 적어 보이지만 이거 부담 커, 얘들아. 하루에 1시간인데.
그리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것도 많이 강조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학생들마다 계획 짜는 건 좀 다르긴 해. 다르긴 한데, 이게 특정 시기에, 우리가 원래 매일 뭐, 일주일에 평일날 뭘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뭘 하고, 이런 게 큰 흐름이 있잖아. 큰 흐름. 근데 여기에 갑자기, 그치, 국경일이나 어떤 휴일 같은 게 추가로 생길 때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있잖아. 설날 딱 3, 4일 있고, 그 다음에 3월달에는 3일절도 있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뭐 없나? 5월달에는 어린날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6월달에는 현충일도 있고, 이런 식의 특정 휴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친구, 고3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끝나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집중을 못해, 수능에. 그때 노는이 차라리 논술하라 이거지. 그래서 이때, 요런 걸 활용해서 자기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 추가적으로. 나 예를 들어서 그럼 3일절에 내가 평상시 계획에서 3일절 내가 따로 빼놓지 않았어. 그럼 3일절은 어때? 뭐, 특별하게 어떤 보강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나한테 공부할 시간이 좀 더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나 이때 한 3, 4시간 한 집중적으로 할래. 그것도 방법이야. 어떤 친구는 뭐 선생님도 100% 찬성하진 않지만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는요 이번에 보니까 설날이 2월 달에 있는 설날이 3일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일 때 이 엑기스 강좌 하나를 통으로 다 듣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이거 힘들 텐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봐. 나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수능쌤의 개념 강의를 듣는데 이 개념 강의는 길다 보니까 길었을 때 단점이 있어. 한 바퀴를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선생님 걸로 빨리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수능쌤의 개념 강의를 듣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봐. 그건 자기는 뭐야? 짧은 시간에 2바퀴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지. 물론 본인이 조금만 고민하면 이런 식의 융통성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짤 수 있는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계획은요, 선생님이 짜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본인이 짜야지.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치? 요런 것들을 조심해서 상반기에 무조건, 그치? 비선택 과목에 대한 베이스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언급하는 건 뭐다? 미니멈이다. 제발 이런 것 좀 묻지 마. 이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아니, 수능 수학은 그러면 얼마나 해야 충분하니? 답이 없는 질문이야, 얘들아. 얼만큼 하면 충분해요라는 거는 답이 없는 질문이야. 아니, 하루에 몇 시간 수학을 해야 100점이 나와, 늘. 답이 있니?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미니멈이고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치,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런 식의 특정 시기를 좀 더 뽑아내서 틈틈이 더 할 생각을 해야지. 물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게 힘든 건 쌤도 알아.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잘 버텨오면요. 7월, 8월부터는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비웃으면서, 안 좋은 거긴 한데, 남을 비웃는 건, 비웃으면서 본인은 제대로 된 전범위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겹지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지겹지만. 여러분들 선배들도 꼭 그 얘기 해, 나중에. 후배들한테. 자기네들이 하지 왜 나한테. 후배들한테요, 제발 상반기에 비선택 과목 하게 해달라고. 자기 한 과목 늦게 했다가 정말 고생했다고. 그리고 계속 아쉬움이 남는다고. 요거 좀만 더 했으면 학교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뭐 반농담으로 내신으로 한 과목 이상 배운 친구들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복 받은 거야. 근데 그 복 받은 것도 본인이 보완 잘하고 왜냐면 안 배운 과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도 보완 잘하고 그 다음에 논술 훈련도 꾸준하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 복 받은 거 하나로만 버티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첨부에도요, 비슷한 얘기를 좀 써놓고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물론 꼭 쌤이 써준 계획서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쌤이 비선택 과목 학습 계획 실천표를 넣어놨어. 그리고, 쌤, 근데 여기 써있는 1강, 2강, 3강, 4강, 이건 뭔가요? 뭐긴, 쌤이 앞에 다 써놨잖아. 과목별로 쌤이 일부러 주제를 9개로 다 정리해놨잖아. 물론, 이건 쌤들마다 정리가 다르긴 한데, 쌤은 그냥 큰 틀에서 9개로 정리해놓은 거니까, 그 9개가 비중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 분량에 대한 비중은 비슷해. 난이도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자기가 언제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실천은 볼펜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꼭 쌤표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눈에 잘 보이게 체크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첨부 아이들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얘들아, 후회는 너무 늦어.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가는 거. 그러면 무조건 실력은 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야. 전진하게 되어 있다고. 제일 위험한 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비선택 과목 지금부터라도 좀 챙길 수 있도록 목표 대학이 전범위인 친구들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중에 6월 모평, 빠르면 6월 모평, 늦어도 여름 방학부터는 전범위에 대한 논술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베이스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제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